사실은 양육자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면 문제는 뭐 더더욱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고. 안녕하세요, 애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조부모 교육편 3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마음을 또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지켜보시면서 옆에서 지지해 주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신 양육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냥 심신이 지친 정도가 아니라 심리 상태가 정말 너무 많이 불안해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시기가 있는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기가 어릴 때, 특히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체력이 바닥이 되는 시기가 있죠. 아이도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수유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큰아이 낳고가 수련 기간이었으니까 병원에 수련 받으러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네, 집에 돌아오면 병원에 놔둔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굉장한 죄책감과 책임감과 우울 뭐 이런 것에 시달렸던 것이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몇십 년인데도 지금도 그냥 생생합니다. 네. 출산하고 나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우울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루 내내 울지밖에 못하는 아이와 단둘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또 쉴 새 없이 움직이기는 해야 되고. 맞아요. 잠은 못 자고. 집은 원래 사실 신혼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깨끗하고 뭐 하나 없었던 나의 집이 정말 이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러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내 친구들은 아침이 되어서 열심히 꾸미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나만 사회에서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인데요. 소장님, 이때에서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그리고 불안은 좀 당연한 걸까요? 네, 이 시기는 지치죠, 피곤하죠, 고립되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이 생길 수는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산후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기분 변화가 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뭔가 정도를 넘는 우울이 너무 길게 간다.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가 밉다 뭐 이런 느낌이죠. 나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이런 아주 깊은 우울과 불안이 너무 길게 아이를 낳고 나서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길게 간다. 이러면은 이게 산후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담 중에도 이런 분들은 사실 수면 교육이나 뭐 수면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은 양육자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면 문제는 뭐 더더욱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 이 산후 우울증이 가장 흔한 시기나 빈도는 어떤 시기일까요? 대개 이제 출산 후 한 달,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가장 빈도가 높다고 하고요. 산후 우울증의 빈도가 어느 정도냐가 정확하게 연구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해서 어떤 분은 뭐 산모의 2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지만 제일 흔하게는 10% 내외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라고 해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극심하게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고 한다면 꽤 빈도가 높은 거라고 봐야 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우울이라는 것을 쉽게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애기 엄마가 우울하다고 말하면 애기 엄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드러내지 못하므로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강의 가서 뭐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 막 여기저기서 우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산후 우울증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네, 임신 전에라도
네. 기분 조절 장애가 있던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산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네. 여러 뭐 정보를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쓴 책에도 산후 우울증 편을 조금 더 길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산후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책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큰 글씨 수면교육 책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후 우울증도 치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럼요. 뭐 건강에 물론 문제가 되지만 산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아기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를 케어하는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울이 심하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님, 산모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가족들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산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또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질환으로 보셔야 돼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당분간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는데도 아이의 수면의 질도 정말 큰 한몫을 하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우울증은 잠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맞아요. 되잖아요. 네. 피곤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가 잘 자면 그래서 엄마의 수면이 좋아진다면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도 가족들이 합심을 해서 아기 맞아요. 수면 교육을 잘 해봐야 되겠죠. 알잠 앱을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다양한 도움을 청할 곳들이 사실 있거든요. 아이의 수면 문제가 있거나 뭐 수유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알잠 앱 내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서 내가 만약에 조금 우울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육아가 너무 나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는 도움을 받아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